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4년 한국 증시 전망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할 거고요.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년 증시가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다. 올해 증시보다 정말 좋고 진짜 대세 상승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2024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 시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황을 보지 못하면 어, 증시를 앞으로 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 시황을 못 보면 왜 그러냐면 어떤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을 외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은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24년 전망도 저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채널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제 공부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오셔서 많은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당연히 해야겠죠. 자, 2024년도 경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이유는 이제 차트를 보고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놈은 그 본질이 과거에 이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쉽게 잡지 못합니다. 쉽게. 쉽게 안 잡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되는 거야. 최악이지. 그쵸?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다 이거야. 5.5%. 그래서 5.5%의 금리 인상을 해서 여기서 현상 유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했죠. 2024년에.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024년에 금리를 갑자기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5.5%로 계속 가면 이거는 조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느낌이 딱 보니까 이제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은 일단 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이 6%, 6.5%까지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그죠? 이러면 한국은 이제 금융위기 오는 거죠, 뭐. 이거 금융위기 못 피합니다. 그러나 5.5%에서 이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2024년도에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가 좋아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예를 들어서 4.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3.5%죠. 뭐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미국이 만약에 4.5%를 내리면 우리는 0.25%를 올려서 3.25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저는 줄일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 격차.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긴축적인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에. 그렇게 돼서 소비 심리가 갑자기 막 커지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의 금리는
매우 서서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의 금리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요. 2024년에. 여러분들 중에 국제유가가 그냥 폭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기름 싸면 좋잖아. 야, 그러면 우리 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제유가가 내리는 게 수요가 줄어서 내려가면 안 돼요. 국제유가의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먹고 살 겁니까? 그죠? 한국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돈 못 갚하고 금융위기 와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해갖고 이게 오래가. 그러면 한국의 신용등급도 결국에는 강등될 겁니다. 한국의 신용등급. 그럼 돈도 못 빌려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한국이 점점점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우린 바라면 안 돼요. 차라리 국제유가가 오르면 올랐을지.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죠. 그러면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냐? 그건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했을 때는 70에서 90 미만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내년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국제유가가 갑자기 출렁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추가적인 원유 감산을 계속할 거고 오펙도 아마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펙도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크게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도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서서히 내릴 거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내리는 게 아니니까 달러는 여전히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쵸? 달러가 강세니까 당연히 환율은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고물가하고 고유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잠깐만요. 예, 아이고 요거 제가 이거 실수했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고유가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죠. 사우디의 이런 감산, 러시아의 감산, 이런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년을 불확실성이 높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갑자기 세게 올 수도 있고요. 골디락스가 아니라 혹은 갑자기 물가가 뛰는 거야. 근데 물가가 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준이 저는 바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물가가 갑자기 뛰거나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겠죠. 왜냐면 임금은 올리지 못하고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임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고 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쵸? 물가는 계속 올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느낄 체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지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 되게 어두운 그런 경제가 저는 2024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암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2800에서 3000 사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증시는 튄다는 얘기예요. 와, 경제가 안 좋은데 증시가 왜 튀어요? 왜 그러냐면 증시는 선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래가 만약에 더 안 좋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반영해서 주식도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800에서 3000 사이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개인 투자자는 2024년에 투자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에 대한 게 있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야,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금리 인하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경제 지표가 튈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금리를 좀 내렸는데 물가가 팍 튄다든지 갑자기 내가 금리 요만큼 내렸는데 갑자기 침체가 확 와. 그럼 금리 한 번 더 내려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내년에 되게 혼란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그래요. 대선 때문에 돈도 풀 거고 그럴 건데 결과론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머리 아픈 그런 2024년이 될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암울합니다, 현실은. 자, 암울한 현실과 다르게 제가 코스피를 볼게요. 오늘 코스피만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몇 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월봉 차트인데 요 구간 2800 초반에서 3000까지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내년에 이 이상을 한 번에 돌파해서 막 간다. 이렇게 해서 대세 상승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장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내년에 주식은 할 수 있지. 왜? 움직이니까. 위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내년에. 2025년에 경제가, 이거 100% 좋아진다라는 확신을 내년에 가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 할지, 4번 할지, 5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신도 모릅니다. 그거는 주고 진짜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생각보다 내년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오히려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내년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침체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내년에.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슷하겠지만 올해보다 좀 더 좋겠죠. 그러나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 올해만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코스피가 과거서부터 우상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2550 요 정도에 지금 와 있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은 고평가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여러분. 진짜예요. 왜? 경제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던 국가였는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는 여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08년도 글로벌 위기 이후인데 이때 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에 있었어. 좀 안 됐어, 2000. 근데 지금도 2500밖에 안 돼. 그러면 겨우 한 30%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한 30에서 40% 오른 겁니다. 주가가. 미국은 이렇게 올랐는데요. 한국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금융위기나 이런 거를 일단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첫째로. 그리고 한국 증시가 여기는 지켜줄 것이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매매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만약 이탈하면 뭐예요?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증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탈하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엄청 큰 거예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년에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거는 엄청 큰 악재거든요. 신용등급 강등.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 구간에 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년에 뭐 있습니까? 대선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돈을 풀 겁니다. 내년에.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 있죠. 총선. 네, 죄송해요.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서 뭐가 좀 회복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암울한 전망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내년에 이제 그런 호재들이 뭐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접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접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부동산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요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라. 내년에 분명히 증시는 한번 튈 거고, 다만 내년에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랑 함께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미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내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거지만 결국에는 미래에 가면 저는 내년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3,300 고점 돌파할 겁니다. 미래에. 그게 내년이 될 거라고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저는 2025년이면 3,300을 돌파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전망하겠지만 저는 2025년에 이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세상 이게 내년에 이렇게 들썩이는 시장이 온 다음에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2025년에는 상승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전망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녀공장을 제가 갑자기 보죠.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녀공장을 제가 왜 보느냐. 자, 이거 뭔 관련주예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쵸? 그럼 난 왜 화장품 관련주를 보고 있을까요? 자,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또 뭐 있을까요? 하나투어 한번 볼까요? 자, 하나투어. 요 지금 차트들을 흐름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그쵸? 이게 결국에 지금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국의 위축된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024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마녀공장을 한번 볼게요.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물론 아닌 종목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경기 침체.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둘 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지 알아요?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국이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업종들은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망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게 제가 설명드리면 헬스 있죠. 헬스 트레이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백수 되십니다. 만약에 한국 금융위기 오면. 이런 분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뭐 예서 네일 아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미용 쪽도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건강과 미용에 신경을 많이 써요. 즉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애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고객들이 돈을 못 벌거든요. 고객들이 돈을 못 버니까 미용에 신경을 못 쓰고 내가 당장 먹어야 될 거, 식료품, 그리고 내 주거 환경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황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미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에 경제가 좋을 거였으면요. 지금 이 12월이잖아요. 마녀공장이나 이런 이제 뷰티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쭉 튀어 올랐을 거예요. 크게 상승했을 거예요. 미리 선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미리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 역별의 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024년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물려 있다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내리거나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2024년에 한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좀 접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한 대로 28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시 이제 맞고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또 오르고 또 떨어지고 이 롤러코스터 같은 거에 제가 봤을 때 멀미를 해서 저는 많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주식 시장이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언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짜로 만약에 무언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그거 하겠죠. 그쵸?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 그거 하겠죠. 얘기했죠. 그게 2020년도와 2021년도의 버블장이잖아요. 쉬우면 사람들이 다 해요. 그때가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후 2025년 이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나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는 투자자로 저는 거부듭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내년에 조금 수익을 많이 내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 조금 집중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전망은 주식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투자해라가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공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거는 저의 채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올렸잖아요. 뭐에서 스윙 투자 뭐 어떻게 왜 실패하나 이런 거 이런 영상들을 좀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